자 17초짜리 영상, 17초, 15초짜리 영상을 먼저 선택을 해서,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가르쳐 줄거,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갖고 내려왔을 때, 여기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소스 영상일 때 V1, VA1, 요 맨 끝에, 타임테이블에 요 맨 끝에 있는 것들인 영상을 쓸 건지, 갖고 올 건지, 비디오를 갖고 올 건지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다, 그죠? 그래서 만일에 이거를, 자, 선택을 하고, 자, 비디오가 선택되어 있으면, 갖고 오면 비디오만 갖고 와진다, 그죠? 비디오만 갖고 와주고, 복습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디오가 켜져 있으면, 이렇게 오디오만 가져와줍니다. 그죠? 잘하는데. 근데 이거를 끄고 켜가 깜빡하거나 귀찮다, 나는 비디오만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소스 모니터 여기 보시면 필름 모양이랑, 그죠? 여기 보면, 이거 뭐, 이퀄라이즈 모양 두 가지가 있다, 그죠? 그 중에서, 필름 모양에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드래그 비디오 온리, 그래서 드래그 비디오 온리, 비디오만 따로 갖고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에다 마우스를 딱 대고 가지고 내려오면 오디오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다. 굳이 요거를 안 켰을 때, 여기 생각을 못 했을 때 바로바로 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15초짜리를 우리는 영상과 오디오를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뭐 텍스트 넣거나 이럴 때 대부분 어디 썼어요? 센터 여기 그래픽에서 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 그죠? 그 다음에 했던 타이틀이나 자막을 쓸 때 대부분 어디 써요? New Legacy Title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왜냐면 우리가 영상 매체에서 컨텐츠를 만들 때 자막 처리라든지 기타 뭐 타이틀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프리미어에서도 동영상처럼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다는 거, 텍스트에 뭐 기존에 알고 있다시피 포지션이나, 그죠? 기타 뭐 스케일이나 로테이션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서 영상을 동영상처럼 만들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 레거시 타이틀 가기 전에 여기 보면 텍스트 T가 있어. T 타이틀 해가지고 T 있다, 그죠? 요거는 기존에 있던 영상에다가 바로 눌러서 클릭하시면 요렇게 지금 텍스트 클립이 생기면서, 그죠? 인디게이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바로 생긴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바로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바로 칠 수가 있어요. 그 텍스트를 쳤을 때 이제 다시 녀석을 컨트롤 하려면, 그죠? 선택 영역을 일단 풀어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자, 엔터 치고 셀렉션 툴로 가면 이 녀석을 얼마든지 위치값이라든지 기타 크기라든지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셀렉션 툴 가지고. 그러니까 타이틀은 글자를 쓰는 방법, 기본적으로. 대신에 기본적으로 쓸 때 이렇게 바로 텍스트 클립이 생기면서 이 녀석의 시간이 몇 초짜리죠? 거의 5초가 좀 넘어간다, 그죠? 그만큼의 길이로 인식되어서 이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자세히 보면은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보면 가로 쓰기도 됩니다. 세로 쓰기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탁 눌러주면 이렇게 세로 쓰기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녀석을 컨트롤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썼어요? 뭔가 텍스트를 치게 되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기본적인 역할들을 모션에서 위치값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컨트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여기 있는 모션은 비디오의 모션입니다. 비디오라고 되죠. 비디오의 모션은 이 프레임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1920, 1080에 대한 모션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죠. 움직이게 되면 해당 모션에 있는 이 외곽 라인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움직여지는 거라서 컨트롤이 조금 더 미세하지 않겠다, 그죠? 그런데 이 녀석은 실질적으로 위에 가면 텍스트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그죠? 이펙트 컨트롤 창에 메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텍스트였고 톤보이라고 적혀 있다, 그죠? 톤보이인데 이거는 세로 쓰기고 이건 가로 쓰기라고 딱 해서 선택이 딱 된다, 그죠? 화살표를 딱 내려보면은 여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폰트 굵기, 폰트 크기, 폰트 종류 여기서 컨트롤 할 수가 있고, 중앙 쓰기, 뭐 굵기, 사이즈 이런 것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기울기라든지 대문자 처리, 이건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더 굵게 볼드체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만일에 우리가 요거 지금 그래픽 창을 꺼내놓지 않으면 여기서 해야 되지만, 그래픽 창을 꺼내놓으면 여기서 더 세밀하게, 굳이 여기는 뭐 미디어 브라우저나 프로젝트 펜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선택하게 되면 여기서, 그죠? 텍스트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눌러서 수정을 가능합니다, 그죠? 수정, 중앙 정렬 이렇게 있다, 그죠? 중앙 정렬, 요거는 전체적으로 두 개의 폰트가 들어갔을 때 온라인이 되는 거라서 이거부터 두 개 선택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정렬이 안 돼. 이거는 전체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이 마우스가 새로 샀는데 또 이상하네. 아이 자식이 참. 자,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텍스트 하나마다 고유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자막 처리나 이런 거 할 때.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한 군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 자막을 처리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가 새롭게 텍스트를 쓰고 싶으면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클립이든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되고, 새로 쓰려면 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는 상태에서 클릭하고 써야지만 인디게이트 있는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텍스트 클립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G 뭐이라 G 슬러스 I 돌 L 자, 이런 식으로 폰트를 쓰게 되면 이건 이제 순전히 별도의 프레임 속에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다, 그죠? 여기서는 이 두 개가 있다면 여기서는 각각을 쓰는 거예요. 인디게이트 있는 위치에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건 이만큼 생길까? 늘 얘기하지만 이미지나 텍스트를 최초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프리퍼런스에서 타임라인에 스틸 이미지를 몇 프레임에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지금 이 영상 소스 같은 경우에는 24프레임짜리예요. 그러니까 24프레임을 150프레임으로 나누면 5초, 거의 6초가 조금, 그죠? 가까이 넘거나 가까이 되겠다, 그죠? 계산해보면.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게, 요 길이를 정해주는 건 여기서 정해준다. 물론 이게 나중에 별도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컨트롤하면 뭐 얼마든지 뭐 상관없지만, 일단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 녀석 선택하면 마찬가지 여기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해봅시다. 자, 요거 선택하면, 자, 인디게이터 했을 때, 자, 요거 이미지를 조금 자를게요. 컨트롤 K,
컨트롤 K. 자, 여기서 분리를 시켜서 주고, 여기에 우리가 만든 이거를 넣어봅시다. 이걸 탕 닫을 때 글자 나오게. 자, 그러면 이 해당 텍스트들은 지금 여기서 선택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정렬 계열, 트랜스폼 정렬 계열이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여기 마스터 스타일을 나중에 통일시킬 때 하는 거니까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자막 처리할 때 조금 쉽게 쓰는 것들이고, 자, 여기 폰트 이건 그냥 둘게요. 폰트,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쓰기 정렬, 그 다음에 이건 대문자, 뭐 이탈리차 기울기, 볼드체,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이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겠지만, 필은 말 그대로 면, 칠하기니까 이 텍스트에 이 면, 칠하는 거고, 그 다음 스트로크, 체크를 해주면 스트로크이 들어가고요. 흰색이 아니라 눌러서 다른 컬러로 이렇게 해볼게요. 다른 컬러로 스트로크 안 보인다 그죠? 스트로크 굵기 이렇게 주면은 스트로크이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색깔이 조금 더 자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 이게 스트로크이고, 스포이드는 클릭해서 마우스 올라간 색깔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주변 제작되는 과정의 어떤 컬러를 따라가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다 그죠? 플러스는 말 그대로 스트로크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클릭하면 하나 더 생긴다 그죠? 그럼 이중 스트로크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중 스트로크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랙이든 플랫이든 뭐 원하시는 대로 넣고 굵기 저줄 해주면 잠깐 줄이고 자 이렇게 하면 2중으로 되고, 또 플러스하면 또 3중으로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식의 어떤 원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의 외곽 라인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레거시 타이틀에서 예전에 했을 때 백그라운드는 전체 화면의 백그라운드로 색깔이 차지만, 요 텍스트에서 백그라운드는 텍스트의 외곽 라인을 잡아주는 이렇게 외곽 라인 잡혀가 있다 그죠? 그레이 계열로. 요건 투명도 쨍.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이 외곽 박스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글자에 정확하게 외곽으로 잡혀 있는데, 이걸 올려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외곽 라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다? 백그라운드 클릭하셔서 컬러도 바꿀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그림자. 텍스트 하면 텍스트에 섀도우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구조로.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은 선택 툴로 충분히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물론 자 여기서 보시면 온라인을 하니까 어때요? 선택해서 온라인을 해주니까 중앙 정렬이 그냥 자유롭게 됐다 그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보시면 뭐야 이게, 이거 보시면은 텍스트의 중심점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컨트롤 키 누르면 그냥 정리를 하면 중앙으로 이렇게 그리드가 만들어지는 스냅이 걸리고요. 컨트롤 키 누르면 그래서 딱 중앙에 넣을 수도 있다 그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요 녀석으로 그죠? 여기 보시면 메뉴판에서 여기 얼라인 투 트랜스폼에서 화면에서 가로 정렬, 세로 정렬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보면 중심축에다가 마우스를 딱 얹고 이렇게 움직이면 중심축을 바꿀 수가 있다 그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만일에 스케일이나 이런 거 회전을 하게 되면 그죠? 여기서 로테이션 자 여기 중심축이 기준으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심축을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제가 중심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우스 가까이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 회전은
저 중심축으로 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앵커 포인트라고도 하고요. 스케일도 마찬가지. 이 녀석을 중심으로 해서 커집니다. 이 녀석을 중심으로. 그죠? 만일에 여기 중심축을 열로 움직여주면, 그죠? 스케일이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어디 위치에서 어떻게 필요한지를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수치는 기본적으로 이 녀석 중심축에서부터 움직이기 전은 거리를 얘기해요. 중심축의 위치에서의 거리, 가로, 세로. 이거는 위아래다, 위아래. 그죠? 위아래.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축 말고 그냥 바디를 눌러서 컨트롤 키 눌러서 움직여주면 중심축 혹은 가로축 혹은 세로축에 대한 어떤 중심을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또 별도로 마찬가지 중심 잡아보고, 그 다음에 폰트도 바꿔보시고요. 폰트. 으악! 우와! 우와! 배치를 하는 거죠, 그죠? 배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스트로크를 넣거나 필의 컬러를 바꾸거나 스트로크 추가해주고 굵기 이런 식으로 화면에 연출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적인 외형적인 느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느낌만 했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션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이 모션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에 대한 이해도 중요히 필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이 키프레임을 인식하는 과정, 어디서 어디까지 갔을 때 시각화되고 보여지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시면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바로 탁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고, 혹은 자체적으로 탁 닫았을 때 이 녀석이 탁 치게끔 하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스케일이다, 스케일. 텀보 이 녀석 스케일을 포지션으로 모션, 비디오의 모션에서 스케일로 탕 때려주는 위치, 이 위치에 탕 때렸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중심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로 탕 때려준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여기다가 두고, 그죠? 오브젝트의 딱 중앙에다가 이렇게 놓는 게 제일 좋겠다, 그죠? 그리고 다시 위치를 정렬을 딱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잡고 스케일 100%. 만약에 여기 도착 위치라면 인디게이터 조금 앞으로 해서 크게,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작게, 100%보다 좀 작게 해서 다시 커지게. 그러면 야,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 연출하면 뭐야? 야, 오늘도 컴퓨터도 좀 비리비리비리 하노? 그죠? 응? 그러면 여기 사진이고 텍스트에서 할까? 텍스트에서 바로 해볼까요? 여기서 스케일 잡아주고 여기서 해도 되니까 역시 한개 자 여기다 문제는 이거죠, 그죠? 이렇게 잘려져 나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케일에서 나올 때 오파시티까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오파시티 투명도 넣어서 구독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연출을 모션을 연출을 했다, 그죠? 그러면 G 아이돌도 이번에는 나오게. G 아이돌을 마찬가지 텍스트에서 연출하고 싶으면 텍스트에 있는 포지션 값으로 연출 밑에서 올라와도 되고요. 포지션 여기가 도착 위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앞으로 가서 밑으로 그러면 속도를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더 빨라지겠다, 그죠? 키프레임의 간격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잘라주고. Look at you, một một cảm giác hình bài. Look at you, một một cảm giác hình bài.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자, 그리고 요 메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자 타이틀을 가지고 텍스트를 만들어서 모션을 줬지만 레거시 타이틀에서도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new 하고 레거시 타이틀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자 메인 01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요 레거시 타이틀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션을 에디팅 하면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뮤직 비데오 따로 할까? 뮤직 쓰고 일단 이 녀석을 컨트롤 텍스트 자 타이틀은 자 텍스트는 여기서도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폰트 종류 뮤직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폰트 쓰기 중앙 쓰기 그 다음에 중앙 정렬 이렇게 연출할 수 있고 이게 사이즈다, 그죠? 사이즈 그 다음에 요거는 마우스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었다, 그죠? 중앙 정렬 그 다음에 요것도 쭉 내려보시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색상 방법 컬러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스트로크 이너 스트로크 아우터 스트로크 이너는 안쪽으로 요거는 바깥으로 똑같이 그냥 타입 툴에서도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이 있다, 그죠? 이것도 눌러서
뭐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하나 만들고 글자 간격을 조금 넓히고 싶다 그러면 자간이다. 그죠? 자간. 요게 자간. 자간 한쪽에서부터 하는데 이건 트래킹 요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트래킹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뮤직 대문자를 좀 바꿀게요. 그 다음에 크다. 뮤직.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자, 아까 전 칼라 스트로크의 칼라 자 칼라 바꿨고